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이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할 때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권 재창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검찰개혁은 그저 그런 하나의 개혁이 아닙니다. 나머지 개혁도 과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똑바로 해낼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당대표 임기 1년간 추석 귀향길 검찰청이 폐지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대검, 과학수사, 범죄정보, 부서 조직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전권 송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 입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광석화처럼 해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검찰, 언론, 사법, 경제, 민생 등 더 많은 개혁의 과제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최종 선고를 질질 끌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6개월간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제2의 조희대, 제3의 조희대를 막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의 절차는 임명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임 대법관 퇴임 14일 전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마치도록 법으로 명시해서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형사 절차 참여권, 사법기관 지방 이전 등 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에 정정보도를 의무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언론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 누리기 방지법,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 경제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개혁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개혁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3대 더불어민주당 로드맵 10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이상 올리겠습니다.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당기겠습니다.
첫째,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개혁 세력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다시 핵심 지지층의 열정을 되살리겠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사통 통합을 하고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로 민주당을 더 키우고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둘째, 당원들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정체성을 재건하겠습니다. 1인 1표제는 국민주권, 당원주권의 본령입니다. 1인 1표제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동안 계파 정치가 외면했던 개혁과 민생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효능감을 갖춘 당정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국회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때의 공약들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A, B, C, D, E, F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기존 AI 강국위원회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경제이고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나라도 흔들립니다. 평화를 통한 경제 번영, 남북의 공존 공생을 위해 국민 주권 외교, 한반도 평화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내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총선 공천 개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호남은 호남 민심과 동행하는 혁신 공천을 하겠습니다. 신진 인사들의 등용문을 넓히겠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습니다. 남녀 비율도 5대5로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남녀 1명씩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았던 방법을 준용해 선발하고 당선 확실권에 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배정하고 한 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한 후 당선자를 지명하겠습니다. 넷째, 당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게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2030 세대위원회와 4050 세대위원회를 신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문제점도 같이 토론하고 해결 방법도 2030으로 하여금 그 방법을 내오게 해 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 동안 호평을 받은 계속해야 할 기구는 지속시키겠습니다. 광주의 5.18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5.18 말하는데 5.18 기념회관이 없습니다. 애국가 보훈은 민주당이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6.3 지방선거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강릉과 목포를 잇는 강호축 완성, 그냥 해드림 센터 등 지방선거 공약 실천단을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의원 1인 1정책보좌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투표도 1인 1표인데 광역의원은 정책보좌관 1명이 2명을 보좌하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1인 1정책보좌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기초의원 급여도 현실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맞게 아직 미진한 부분,
후원회 제도 등 이런 부분은 더 채우고 각 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수레를 앞에서 끌면 정청래는 뒤에서 힘껏 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입법을 회속정처럼 실행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당원주권정당, 당원을 믿고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혁정당, 계파정치 타파 사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강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속전속결, 주식시장을 국민의 안전한 투자장으로 반등, 경제 도약 서민의 삶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당선되면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등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주식시장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에 곧바로 신속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논의하고 경기도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정청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솔직합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정직합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충직합니다. 저는 한 번도 탈당과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당 후사의 아이콘으로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총선 승리의 재물이 되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다녔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오셨네요.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네. 명부 유출 관련해가지고 신고 초반에 신고했다 그런 얘기 공지가 올라오고 했었는데요. 또 밝히신 경위랑 또 어떤 거 얘기하나요? 불법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 아, 전화방 의혹이요? 네. 아, 예.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이러저런 공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자발적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화를 한 당원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KBS 의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송영길 후보께서는 라디오에서 10%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중간층이 떨어져서 나가는 거다. 코어 지지층하고는 상관없다. 부동산 정책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 다시 말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 하는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실제로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경향성을 계속 보여왔고 계속 그 추세대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당선이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인데요. 송영길 후보가 국정과제 1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공세를 좀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호남 당원 관련해서 호남 당원 민심 얻기 위한 전략 TV 토론을 하다 보면 뭐 좀 메모한 것도 많고 뭐 봐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당에서 제가 재임 기간 1년 동안 제일 우선시했던 내란 청산 이것도 국정 과제이고 국정 과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호남 그리고 오늘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들어갔는데요. 많은 기자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예상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만난 민심은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특히 광주에 가보시면 호남에 가보시면 전국에서 정청래 당선을 염원하는 분들이 어제 저 차 타고 가다 로터리 사거리에서 네 분이 서 있는 걸 만나고 제가 뛰어가서 만났는데 왜 이러고 계시냐 그랬더니 6일째 10시간씩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청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공익가치의 실현인 것으로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공공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대표님, CBS 김세환 기자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내년에 치러질 수도 있는 서울시장 재보선이랑 강릉 재보선 결과를 두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었잖아요.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제가 뭐 그분들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둘만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서울시장에 나가서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도 패한 분들인데요. 얼마나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가 승리로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하셨는데 어디시죠? 고마이뉴스 이성희라고 하는데 네. 오늘 그 기자회견 갑자기 하신 이유가 약간 좀 당원분들께 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오늘 이제 김 후보가 유튜브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이제 정 후보에게 어떤 롤을 맡길지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상대 후보에게 뭐 역할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마이뉴스 노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요. 제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원래 최종 선거를 앞두고 보통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출마 선언 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픈데 이번 전당대회 기간을 통해서 정청래에 대한 개혁성 그리고 정청래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제가 생각되므로 정청래 당선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올릴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요. 특히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 선왕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디테일이 좀 약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명은 속도전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특별지원법을 신속하게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다 착공도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절차, 속도전이 생명인데 속도전 돌파력, 추진력은 정청래가 한 수 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브레이크 뉴스 김종민 기자인데요. 잘 안 들립니다. 이제 다른 소리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 문제도 그렇고 최근 선거업자가 대학방 방문한 것으로 그래서 전시작전법 문제라든지 핵심 잠수함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 대표라는 뭐가 좀 있으신지.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더욱 깨달은 것은 민감한 금융정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외교관계는 당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상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부 주도로 또 청와대 주도로 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라든가 또 당에서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에서 말하기 곤란한 것은 당에서 대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좀 하기 곤란한 내용은 당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당정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들의 무슨 일이니까 후보님께서 뭔가 언론이 후보님보다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더 응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느라고 말씀하신 거가 무엇인지 네. 기성 언론인 알겠습니다. 예. 저는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못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를 잘 해오고 있고 당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맷집도 생겼고 굳은 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원들 보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께서 최근에 연설에서 오마이TV 취재진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보좌진이 막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네. 한국경제 이시은이라고 오늘 아까 나온 질문의 연장인데 혹시 호남기 이제 수도권 이제 선거가 있는데 수도권 경험 표심 잡기 위해서 좀 생각하시는 건 타깃된 전략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저기 김 후보가 공익임 건설 관련한 발언을 계속 정 후보님 아까 제기하신 배신론을 좀 반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표심을 확보하는 데 선거운동하는 데 왕도는 없습니다. 그저 절실하게 간절하게 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당원들께 끊임없이 설명드리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 문제는요. 그런 문제를 제기할수록 저는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가 결국은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계 스님들이 저를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한테도 불교 행사 가면 내가 주호영 의원보다 박수를 더 받지 않느냐
이제 주호영 시대가 아니라 정청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교계와는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되는 일이라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하나만 좀 네, 몇 개 더 해주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 때 인터넷 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30년 동안 인터넷 강국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혁명보다 10배, 100배 변화 속도가 크고 영향력이 큰 문명사적 대전환인 AI 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똑똑하고 컨텐츠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천복, 만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4, 5, 6, 2,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조 원입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가 얻은 영업이익이 합해서 290조라고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SK는 200조 이상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혁명 시대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값이 7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값이 더 오르는 것이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걱정하는 최태원 회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값이 오르면 기업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 폭증에 걸맞게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도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 공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약 4분의 1 정도만 반도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에 200조짜리 반도체 공장을 4개를 신속하게 지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광주에서 출시한 반도체 상품이 전 세계에 팔리는 것을 하려면 속도감 있게 이 반도체 공장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 상태가 다 제반 인프라, 물, 전기, 국가 산단 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 7개 정부에서 같이 하는 이런 시행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발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 세수가 60조가 예상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100조 이상,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200조가 될지 300조가 될지 모르는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국가 예산이 800조 정도 편성될 텐데 세금은 900조가 거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100조가 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남는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인 큰 이슈고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남는 재원을 4가지 분야로 쓰자. 미래 대응기금입니다. 미청지교,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남는 재원을 쓰자라고 하는 마당입니다. 주 52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됩니다. 더 고용하면 되겠죠. 재원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래서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네. 오마이TV 해주신 답변 관련해서 네. 공론장에서 연설회 현장에서 취재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네.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촬영을 막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보님 의견.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네. 같은
다음 분 질문 기회를 드리죠. 네. YTN 양동이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게 문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 정신을 되찾아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말씀해 주신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정신을 잃고 계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 주권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론 그대로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구호처럼 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정부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네, 가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어디시죠? 뉴스원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 상대 자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시스에서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공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공익 제보를 받아서 폭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뉴시스 사진 기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게 또 좀 이상합니다. 공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